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제 경험으로는 주변에서 누가 창업한다고 하면 그냥 흘려 듣지 말고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말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업을 했지만 정말 할 게 못 되는 것 같아요. 사업은 정말 할 게 없어서 죽을 정도가 되면 해볼까, 제정신이 있으면 창업은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일궈놓은 기업이 있어서 그걸 물려받는다, 이런 건 해도 돼요. 혹은 집안에 돈이 한 100억 있고 한 10억은 까먹어도 된다, 이럴 때는 해도 돼요. 그렇지만 내가 다 팔아봤자 10억 있는데 그 중에 2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거는 무조건 하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할 일은 정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창업해볼까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 그냥 칼 물고 띵뛰기 하면서 놀까 봐요, 이런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혹은 사업 해볼까 생각해요 하는 거는 천길 낭떠러지를 아무 장비 없이 건너볼까, 건너는 놀이 할까 봐요, 이런 얘기하는 거하고 진짜 똑같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성공 확률이 너무 낮아요. 너무 낮은 정도가 아니라 사업해서 성공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단 아버지가 물려준 기업은 괜찮아요. 혹은 내가 한 2, 30억 까먹어도 괜찮으면 해도 돼요. 근데 돈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는 100% 실패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절대로 사업하겠다는 얘기하는 친인척 있으면 말렸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 자신도 나 한번 창업해볼까, 이런 거 그냥 무심코 얘기하는 거는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자기 생활도 별로 없죠, 뭐. 제가 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경주 갔었어요. 가족하고 안 가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물론 이제 이분들을 제가 좋아해서 가기도 하지만, 좀 치사하게 얘기하면 1년 뒤에 혹시 우리 회사에 돈이 떨어질까 봐 간 거예요. 1년 뒤에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돈이 부족하면 손을 벌릴 때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 소리 들으면 싫어할까요? 이분들은 야 정말로 치사하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뭐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이분들은 사업가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해하실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분이 권봉도 회장님이세요.
권봉도 회장님이세요. 2014년 이제 기억은 안 나요. 뭐 경영전략회의 자료, 경영전략실 자료 보면 나오겠지만 하여간 저 부르더니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계좌번호 불러봐 그러더니 1억 3천만 원을 딱 그 자리에서 넣어주더라고요. 너 돈 없다 그랬지 그러면서. 제가 20년 지금 창업하고 나서 21년째예요. 이렇게 조건 없이 돈을 넣어준 분은 이분이 유일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시간 나면 점심 사드리러 가고 또 이렇게 경주도 가요. 근데 뭐 경주 가도 제가 돈 안 내죠. 뭐 차비만 내고 뭐 일체 다 이분께서 이제 사줬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정말 창업을 하거나 지도자를 할 때는 위로받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누가 날 도와주겠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창업자는요, 리더는 그 누구로부터도 위로받지 못해요. 또 위로받을 생각하면 리더하면 안 돼요. 제가 21년째 사업하잖아요. 리더는 창업자는요. 가족으로부터도 지지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맨날 돈 없다는 소리나 징징해대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진짜 돈 달라 소리 안 해요. 빌릴 생각도 안 해요. 물론 이제 뭐 도저히 안 될 때 하긴 하지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창업해서 성공한 사람을 보지를 못해요. 제가 얘기했었죠. 2000년에 그때 벤처 광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투자받은 벤처기업 사장, CEO 100여 명하고 이 CEO 클럽을 만들었어요. 이 CEO 클럽. 한 100명 정도 됐죠. 그러니까 꼭 창업한 사람만이 아니고 경험이 꽤 많은 CEO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만난 이 CEO 클럽 100명 중에 지금도 기업을 하는 사람은 저 하나예요. 정말 저 하나예요. 그 투자를 받은 사람 중에서도 살아남아서 지금도 목숨을 쉬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저 하나라고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 경주에 갔는데 이제 권봉도 회장님은 이 간포예요. 간포 아주 외진데예요. 근데 되게 좋아요. 여기 가보셔요. 너무 좋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또 제가 갔으니까 간포에 성공한 기업가를 소개해 줬어요.
그분은 한국전력을 다니다가 나온 분인데 정말 대성공을 한 거예요. 뭘 하냐면 문어 아시죠? 문어, 옥토퍼스. 문어 양식업, 문어 잡는 배를 샀는데 떼돈을 번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칭찬도 할 겸 격려도 할 겸 해서 물어봤어요. 한국전력 출신이거든요. 전력회사. 이제 국영기업이나 마찬가지죠. 한국전력에서 퇴사한 사람 중에 사업해서 성공한 사람이 드물죠? 이렇게 물었어요. 대답은 뻔합니다. 한 명도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은 진짜 창업은 안 하는 게 좋다는 거고, 두 번째, 창업을 했으면 무조건 성공을 시켜야 돼요. 정말 괴로운 일은 오너가 실패하면, 돈을 못 벌면요, 정말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해져요. 제가 2002년에 2000년에 46억 원을 투자 받았다가 딱 1년 반 만에 46억 원을 다 날리고 망했어요. 제가 그때라고 해서 열심히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10년째 매주 전원 쓰는 사람이에요. 이런 통계도 제가 다 직접 만드는 사람이에요. 저는 진짜 성실합니다. 그리고 끈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회사 돈을 나를 위해 쓰진 않았어요. 투명하게 운영했어요. 그래도 망하니까 다 병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누구 하나 있잖아요. 위로해 주지 않아요. 뭐 말로야 위로해 주죠. 뭐 다시 일어나면 돼. 근데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다 저를 버리는데. 저는 뭐 그분들 탓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럴 건데요. 회사가 망할 때 딱 되면요. 표현을 또 조심해야 되는데 하여간 밀물같이 다 버리고 가요. 마지막에 남았던 몇 사람은 제가 급여를 못 줬어요. 근데 제가 착하고 선하고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 그냥 고소해요. 월급 안 줬다고. 근데 그 사람들을 제가 탓하지 못해요. 왜냐? 저도 그랬을 거거든요. 가족들은 제가 망하면 도와줄까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가족이 500만 원 필요하다 그러면 500만 원 못 줍니다. 뭐 돈이 있어야 주죠. 그거 쉽지 않아요. 돈이 있을 때는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분이 저한테 1억 2,500만 원을 아무 조건 없이 줄 수 있었던 거는
125억 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날려도 상관없었기 때문에 주는 거거든요. 그것도 어려워요. 내 주머니에 돈이 넉넉해도 남 주기 진짜 힘듭니다. 가족도 다 자기 살기 힘든데 누가 도와주냐고요. 절대 못 도와줘요. 투자자들은 그때 회사 이름이 에듀게이터컴인데 에듀게이터컴 정말 성실했고 경영을 투명하게 운영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회사가 망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병신, 착하기만 하고 이런 소리밖에 안 해요. 그리고 너 혹시 떼먹은 거 아니야? 고소하더라고, 고소. 그리고 마지막 투자해 준 걸 갖고 제가 월급을 줬어요. 그랬더니 대놓고 너 아주 부도덕한 놈이래요. 야, 투자해 준 거 갖고 월급 주는 게 어디 있냐는 거야. 듣고 보니까 또 그것도 상당히 일리 있더라고요. 이게 세상이더라고요. 착한 거 정말 소용없습니다. 착한 사람 세상에 너무 많아요. 성실한 사람 다 성실합니다. 저는 그래서 성실하고 착한 사람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말 너무 많아요. 다 저보다 성실해요. 다 저보다 착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별로 내세울 게 못 되더라는 거죠. 공부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이 어딨냐고요. 다 도서실에 가고 밤 시험 때 되면 밤잠 못 자고 공부하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실적을 못 내면. 저는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저는 착한 CEO 안 하려고요. 그리고 성실한 CEO도 별로 그런 칭찬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실적을 냈냐 안 냈냐만 따지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좋은 CEO 되기는 이미 글렀어요. 왜냐하면 티쿤 운영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어요. 친구도 버렸고 선배도 버렸고 후배들도 다 버렸죠. 그리고 버렸다는 게 어쨌든 그냥 중소기업 CEO가 어떤 상황인가 이제 들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창업을 하면요. 무조건 아는 사람하고 일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업하는 회사에 누가 오냐고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회사에. 그러니까 아는 사람하고 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근데 그 동창이 누구겠어요? 그 동창은 다 이미 한 번씩 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만난 상태에서 맞냐고요. 안 맞게 돼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회사가 실적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다 실적 따져요. 부부가 실적 따진다니까요. 왜 돈을 안 가지고 오냐? 이거 안 따져요? 부부도 그렇고 형제도 돈 떨어지면요. 얼굴 보는 게 짜증나는 거예요. 맨날 거지처럼 돌아다니면 누가 좋아하냐고요.
친구도 다 무시해요. 적당히 무시해요. 회사가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거예요. 이게 2300년, 2200년 전에 쓴 사마천이 쓴 글이잖아요. 사람들은 상대방의 부가 자기 것의 10배가 되면 그에게 욕을 하게 되고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등쳐먹었고 돈 벌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0배 벌 때까지는 주변 사람 괴롭히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이 진짜 착하게 살려면 사업하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제 100배가 되면 평가가 바뀌는 거죠. 아우, 쟤 좀 뭐 있는 것 같아. 1000배가 되면 그의 밑에서 일을 하게 되고 10,000배가 되면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역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을 못 내면은 욕먹는 것밖에 남는 게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냉정하게 인정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사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부부가 그런 거예요. 부부. 그래서 가난해지면 부부 인연을 끊고 이혼합니다. 자식도 버려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실적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혹은 나간 사람들이 또 주변 사람들이 티쿤 욕 정말 많이 해요. 제가 선하지 않았습니까? CEO 중에서 저처럼 착한 사람 없어요. 제가 성실하지 않았나요? 저만큼 성실한 사람도 없어요. 돈 문제에서 저만큼 깨끗하게 운영한 사람이 있나요? 티쿤만큼 재정을 다 투명하게 운영하는 CEO가 없어요. 그래도 티쿤 CEO 대단하다는 사람보다는 티쿤 CEO 욕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게 세상 인심입니다. 욕먹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도 이제는 함부로 욕 못하죠. 왜냐하면 티쿤이 돈을 벌었으니까. 사옥을 샀으니까. 이제 함부로 욕을 안 하는 거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께서 리더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안 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근데 또 그렇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리더가 되려면 정말 각오를 해야 되고 욕먹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 거 대신에 무조건 돈을 버셔요. 제가 그나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택배 박스를 팔아서 성공했기 때문이고요. 인쇄물을 팔아서 성공했기 때문이고요. 공기간판을 팔아서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매출을 올렸기 때문이에요. 안 그랬으면 정말 선한 척 하더니 성실한 척 하더니 투명한 척 하더니 개코다 이런 얘기밖에 들을 게 없다는 거죠. 정말 무에서 여기까지 왔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는 상품 선정을 진짜 잘했습니다. 택배 박스를 했고요. 인쇄물을 했고 그 다음에 공기 간판 같은 걸 했죠. 정말 잘한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전략을 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 전술을 잘 짜야 돼요. 모든 전략 전술은 티쿤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쓴 전원을 정말 꼼꼼히 공부해야 됩니다. 리더들은. 옳아서 공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 경험을 있는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공부하라는 거죠. 다른 데 거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전원을 제대로 공부하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정말 리더가 되거나 창업하려면 정말 생각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좀 미쳐야 돼요. 제정신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2015년 무렵에 15, 16, 17년 2015, 16, 17년 그날 월말에 있는 것 같고 다 갚으면 이제 폐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15억 원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15억 원이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급도 두 번에 나눠서 줬잖아요. 그래도 그때도 욕을 안 해줬어요. 그 다음에 그래도 돈이 부족해서 제가 그때 티쿤 구성원들한테 티쿤 주식을 사달라고 했어요. 어떻게 들으면 미친놈 아니에요? 무슨 직원한테 주식 사달라 그러냐고. 물론 강요는 안 했어요, 저는. 근데 그런 전술도 내는 거죠. 어쨌든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일단 살리는 게 잘하는 거라는 거죠. 살리고 매출 올리고 흑자 내고 이게 리더가 해야 되는 일이지 위로받고 뭐 적당히 인정받고 하는 게 리더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진짜 세계 명장 중에 명장이라고 하는 이순신 장군은 배가 12척밖에 안 남았을 때도 핑계대지 않았다는 거죠. 나한테는 그래도 12척이나 있으니까 내가 싸울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미친 거 아니에요? 제정신으로 이렇게 하겠냐고요. 창업을 한다는 것, 리더가 된다는 건 이런 짓을 하는 거라는 거죠. 어떤 조건에서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것, 전술을 내는 것, 그리고 이기는 것. 이게 리더가 해야 되는 일이고 이걸 못하면 무능하다 소리 듣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회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가족도 너 무능하다는 얘기해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창업을 해야 되고 이런 각오를 가지고 리더를 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하면 부담스러워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가지는 부담은 제가 안는 부담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돼요. 저는 휴가 때도 이 사람들하고 여행 가잖아요. 그때를 내년을 대비해서. 그래서 정말 같이
살아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족이라면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성과를 내시기 바라고 실적을 내시기 바랍니다. 리더들은. 그리고 리더가 아니더라도 다 그런 마음으로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하고 또 자기 일에서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매정한 게 아니고요. 원래 사람이 매정한 거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같이 일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정말 오래 기다립니다. 거의 무한에 가까울 정도로 기다리거든요. 그렇지만 또 한없이 무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각자 성과를 내고 그게 서로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심한 거는 다른 일이에요. 그래서 같이 성과를 내면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원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